자,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 네, 오늘 불금이 되겠고요. 금요일 라이브 356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또 명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어제도 상담했고, 오늘도 이제 방문 상담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도 있고, 그래서 상담이 연달아 있는데 그 상담들이 다 낙찰을 받고 불허가 상담인 케이스가 뭐 열이면 10건이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경매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경매를 뭐 제가 2000년도 초반, 한 2002년, 물론 경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부동산 태인이라고, 태인 경매, 지금도 이제 있죠. 유료 정보 사이트 태인 경매에서 이제 흑백 그 주간지인가? 주간지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흑백으로 경매 물건을 이제 그 소개하는 책자를 우연히 보게 된 게 199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뭐 경매가 이런 건가라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 입찰 법정에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법원하고는 이제 좀 다른 길도 원래 했던 목적과 반대되는 이제 반대가 아니라 목적과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법원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 경매를 시작하면서 글쎄 뭐 제가 뭐 먼 훗날에 이제 경매에 대한 그 어떤 스터디를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는 뭐 예상을 못 했고요.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어떤 경매 뭐 강의, 영상 이런 거를 할 줄 알았으면, 할 거를 예상했으면 그때부터 뭐 기타 등등의 자료나 영상을 많이 모아놨겠죠. 그럼 지금 정말 요긴하게 쓰일 텐데, 참 미래 가치를 제가 못 본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 자,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경매를 하고자 할 때, 이제 경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권리 분석은 뭐 지금 분석할 만한 물건이 없고요. 권리 분석이 필요한 물건은 제가 볼 때 뭐 열에 한 건 정도, 90% 가까이는 권리 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료 사이트 하나만 본다면, 다른 거 볼 게 없다. 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경매는 쉽다, 경매가 어렵지 않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세조사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조사를 제대로 해야 그 조사한 걸 바탕으로 또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입찰을 못 하는 거니까 일단 조사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가 현장조사, 시세조사인데 가격을 아는 게 중요하죠. 가격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통 많은 분들이 보는 게 미래가치. 야, 이거를 내가 낙찰 받으면은 훗날 이게 얼마의 가치가 되겠고, 지금 이걸 받아놓으면 돈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 요 세 가지를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집중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물건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알려진 거고, 이걸 뭐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권리 분석이라든가 현장 조사, 시세 조사는 기본이고요. 또 지금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따져보는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 당연히 오를 만한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 게 누구나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올려놓은 이제 세 가지는 이건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핵심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홍티 경매 제가 불허가 상담을 2018년 경매 뭐 스터디를 열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스터디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낙찰을 받고 또는 뭐 그 전에 낙찰 받았던 거라든가 아니면 스터디 하면서 낙찰 받아갖고 이제 본인들이 잘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허가하고 저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이 돼서 어느덧 보니까 한 4년 가까이 됐고, 지금 뭐 제 전화번호부 상담하신 분들 제가 명단을 추려보니까 거의 우리 회원들하고 맞먹어요. 한 400여 명 이상이 돼서 제가 상담을 한 400건 이상을 진행을 더 이상, 뭐 그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상담을 유료 상담을 한 400건 이상을 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유료 상담 400건 중에 경매 물건을 뭐 봐달라고 하는 상담도 상당히 있지만, 가장 많은 상담을 했던 것은 이제 불허가입니다. 불허가. 낙찰을 이미 받아놓고 이 낙찰 받은 거를 좀 물르고 싶어서 상담을 했던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불허가를 신청한 가장 큰 요인은 하나죠. 막상 받고 보니까 가치가 이만큼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쓴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거예요.
물론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앞으로 뭐 얘는 더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뭐 그런 게 준비가 확실하다면은 뭐 당연히 그냥 가는 게 맞겠지만 대부분은 미래 가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지금 가치로 따져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써서 결국에는 이제 불허가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좀 만회하고 싶은, 보존하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 불허가를 신청하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욕심입니다. 욕심. 제가 욕심을 버리는 거라 그랬는데 욕심이라는 건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뭐 누구나 알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욕심이라는 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게 욕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욕심, 특히 경매 법정에서 그 낙찰받고 싶은 욕심. 근데 그거는 뭐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하고 약간의 좀 색깔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욕심인데 저 물건을 그리고 입찰장 법정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오해할 만한 문제가 뭐냐. 입찰장에 온 사람들이 전부 내가 입찰할 물건에 입찰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왠지 내 물건도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사한 것보다는 금액을 막 올려서 입찰 당일날 현장에서 이제 금액을 올리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낙찰받고 싶은 욕심. 버스는 지나가면 안 오는 게 아니라 경매는 오늘 아니라도 내일도 있고요, 모레도 있고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물론 아까운 물건도 있겠지만 아깝다고 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건 금물이죠. 지금 현재 가치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경매를 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내 눈을 가린다고 제가 썼는데 이게 눈을 가리는 게 뭐 단순한 게 아니라 물건이 어느 경매 물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딱 좋아 보여요. 와. 이 물건에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누구한테 조언을 좀 듣는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입찰 당일이 아니라 미리 다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 결과 내가 입찰가를 정했다면 그 정한 입찰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입찰서를 작성한 걸 내면 되는데 미리 작성해서 근데 혼자서 맨날 하다 보니까 당일날 법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고 입찰장에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그러면은 이제 야 이거 내 물건에도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착각을 해서 금액을 올리는 케이스가 나오죠. 올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내가 원래 쓰고자 하는 금액을 써도 될 것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입찰한 물건에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고 이런 오류를 범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 욕심입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요건 카페 그 공지사항 홍티경매 카페 들어오시면은 전체 공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제가 공지에 올려놓은 것들 한 2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4개 정도 공지가 이제 불허가를 받고 제가 올린 것도 있고 이제 불허가 받은 당사자분들이 올린 것도 있고 제가 또 인증을 해야 되니까 홍티경매는 인증 아닙니까? 인증? 예, 뭐 수익을 냈으면 인증, 돈을 벌었으면 인증이고 또 제가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것도 인증이고 긴 건 아니라고 해도 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요거는 전부 다 제가 입찰 뭐 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잘못 작성한 거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 뭐 판결문 받은 것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해서 요 내용들은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사건 번호 다 공개하고요. 저는 블라인드 처리 안 합니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는 혹시 모를 뭐 채무자라든가 채권자들 뭐 물건 소개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이라든가 뭐 금융기관을 가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뭐 저희가 홍티경매에서 제가 불허가를 받게 만들어 드린 물건에 대해서는 뭐 블라인드 처리할 게 없죠.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맞는 거고 공개를 해야 투명하니까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 공지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불허가 됐건 뭐 3억 쓸 걸 30억 쓴 거 예, 보증금 4,400만 원 지켜낸 거, 요건데 매각 허가 취소, 그 다음에 판결문까지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일단 대표적인 사례 4건을 제가 올려놨는데, 근데 이걸 보시면은 뭐 내용이 그 직접 우리 의뢰하신 회원분들이 쓴 내용은 뭐 전후좌우 상황도 좀 사연도 좀 있고 해서 읽어보시면은 나름 재미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 매각 불허가 상담을 그전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도 제가 이제 뭐 요번 주도 벌써 2건, 요번 주는 3건이군요. 제가 상담을 3건을 했고 이제 어제도 했고 이제 어젠 전화 상담
이제 오늘은 이제 방문 상담, 다 불허가입니다. 근데 왜 불허가를 이분들이 받으려고 할까? 앞에서 그 홍티 경매 저희한테 의뢰해서 이제 제가 불허가를 만들어 드린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요즘 의뢰한 분들이나 뭐 상담하신 분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케이스는 일단 뭐 실수한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금액을 실수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분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쓴 건 아니에요. 뭐 실제 시세보다도 뭐 몇 억씩 더 쓴 사람들은 없고요. 몇 천에서 뭐 금액이 좀 큰 금액대로 비례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한 5%? 지금 시세보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쓴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뭐 집안이 엉망이고 망가져 있고 뭐 이런 사례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받고 보니까 뭐 오히려 옆에 있는 멀쩡한 물건 매물 나온 게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 더 싸게 나와 있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대출이 안 나오는 케이스 미리 알아봐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해 볼 때 이제 결국에는 상담을 하는 건데 그럼 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허가를 내면서까지 이거를 하고 싶을까?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납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불허가를 내서 불허가가 안 될지언정 보증금을 손해 보는 게 이걸 낙찰 대금을 납부해 손해 보는 것보다 적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앞으로 내가 좀 잘못 받았어요. 뭐 지금 나와 있는 걸 그냥 차라리 매물로 샀으면 되는데 잘못 받았어. 근데 이거를 그냥 매물로 샀을 때 그 내가 낙찰가하고 차액보다 그냥 내가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더 싸게 먹혀요. 그러면은 그냥 대금을 납부하면은 시세보다 5천 더 비싸게 사는 건데 보증금이 뭐 3천이야. 그럼 3천을 포기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죠? 왜냐하면 납부를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5천만 원 더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보증금 한 3천만 원 손해보는 게 더 이익이다. 왜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지거나 뭐 하다 보니까 보증금 뭐 1, 2억 그 계약금 걸어놓은 것도 포기하잖아. 왜? 지금 저거를 저 돈 주고 사느니 차라리 보증금 1억을 포기하는 게 더 손실이 덜하다. 그래서 보증금 뭐 5천, 1억씩 특히 1억 정도 이상씩 큰 아파트들, 10억 이상 아파트들 가격이 떨어지는 거도 눈에 보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보증금을 그냥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진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결국 그게 이 물건 자체가 앞으로 올라갈 것보다 지금 내가 차라리 보증금은 뭐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걸어놓은 거를 차라리 포기하는 게 이걸 괜히 사가지고 더 큰 손해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뭐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비교 우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허가를 신청하시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이제 드리면 불허가 신청 가장 큰 이유는 시세 분석을 안 해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입찰표에 이제 그 입찰 가격 실수 이거는 뭐 거의 드문 일이긴 한데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서도 동그라미 넣친 케이스는 지금까지 4건 중에 2건을 불허가를 받아들였고 이제 2건은 못 받아들였는데 사실 똑같은 케이스예요. 너무나 웃기죠? 똑같은 케이스에 동그라미 더 쳤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허가에 대한 어떤 통계를 제가 낸다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고 그건 법원마다 다 케이스마다 법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법원은 되고 어느 법원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거는 뭐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찌됐든 시세 분석을 잘못한 케이스는 제가 그 전에 경매 스터디 할 때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경매 물건이 아무리 싸도 몇 천만 원에서 뭐 진짜 비싸게는 뭐 몇십억까지 하는 물건인데 몇 천, 몇 억, 몇십억짜리 물건을 입찰하겠다고 부동산을 사겠다고 현장에 조사 나가서 딱 한 번 나가고 한 번도 뭐 한 30분? 그냥 그 해당 물건지 앞에서 물건이 어떤 건가 3층이구나 그냥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몇 군데 들려서 나온 물건이 없구나 이거 괜찮네 그것만 보는 게 이 세상에 몇 억짜리 물건을 입찰할 사람이 30분 가서 현장만 바라보고 부동산 서너 군데 들린 게 다예요? 그 몇 억짜리 물건을 사는 거에 비해서 조사한 게 너무 허술하지 않아요? 하물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백화점에 가서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가방이나 시계를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봅니까? 혹시 스크래치 난 게 있나 없나? 10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뭐 샤넬이든 루이비통이든 하나 살려고 하면 막 뒤져보잖아요. 좀 스크래치가 좀 나면 어때? 어차피 들고 다니면 스크래치 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스크래치 난 거 사면 안 되겠지만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명품을 사는데도 그렇게 유심히 막
어떤 분은 돋보기 갖고 본다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보는데 그 명품 가방에 적게는 뭐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되는 부동산을 사겠다고 그 현장을 간 사람들이 돋보기를 보기는커녕 그냥 쓱 스쳐 지나가듯 보고 와서 입찰가를 쓴다? 저는 그거 자체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 가서 조사를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올려놓은 경매 영상에 뭐 조사하는 법 다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뭐 동네를 몇 바퀴 돌아라 뭐해라 나온 게 그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하라는 거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수억, 수천만 원, 수십억 되는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그만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입찰표는 그래서 이것도 3번도 미리 쓰라고 했죠. 미리. 입찰 기일 전날, 입찰 갖기 전에 미리 써놓고 입찰 법정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작성한 걸 내려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올려놨던 영상 뭐 미리 다 그걸 뭐 지금 뭐 하는 것도 계속 리바이벌이고 똑같은 얘기지만 그 얘기를 잘 따라서 하신다면 실수할 일이 없죠. 예.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순간부터는 해당 물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뭐 내 눈에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우면 단점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좋은 점만 보이는 거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떤 사물을 어떤 물건을 또 사람을 콩깍지가 씌이면은 바라보는 거를 놓치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여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안 보였을까? 나도 모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내 눈은 똑같은 눈인데 왜 그때는 안 보이고 지금은 보일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것보다 다른 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단점이 가려진 거지. 그 좋아 보이는 거가 장점이 단점 되는 거를 확 가려버렸기 때문에 단점은 이면에 숨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장점들이 줄어들어 가면서 이제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저랬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욕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매의 핵심은 제가 그동안의 경매를 해온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욕심을 버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뒤따른 그 내가 조사한 그 노트 또는 뭐 그 자료표 그런 자료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적 그 물건의 가치에 집중하면 분석이 잘못될 리가 없다. 입찰표 실수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철저한 조사 분석 필수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거는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미래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가치를 잘 따져보고 입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도죠, 명도. 자,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명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이제 낙찰 받고, 막 가장 좋은 방법은 저한테 의뢰하시면 되고, 저희한테 의뢰하시면은 뭐, 우리 김 변호사하고 힘을 합쳐서 뭐, 합칠 것도 없이 그냥 뭐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돈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서 하시는데, 스스로 낙찰자가. 자, 그럼 명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과감한 거예요, 과감. 예.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그 명도를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조언 얻을 것도 없고요. 명도도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명도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도 명도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거. 뭐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스스로가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는다고 해서 그건 그 사람 명도고 내 명도는 또 다른 거예요. 케이스가 다 다르다는 거지.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명도를 했지만 아파트 명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 A 아파트, B 아파트 서로 달라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명도가 왜 다르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죠. 사람이 달라졌는데 아니 장소가 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명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 명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명도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케이스다. 사례가 필요 없다. 내가 하는 게 그냥 내 사례가 된다. 그게 내 경험이 되는 거고 그 경험 바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그냥 참고 자료, 이렇게 요런 거 요렇게 하겠다. 큰 틀에서는 따라가되 실질적으로 내가 부딪혀봐야 아는 거죠. 축사는 몇 개 해보진 못했고 한 2군데, 그 다음에 공장은 여러 건 해봤고, 빌딩은 빌딩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대여섯 건?
예, 뭐 대다수가 아파트, 뭐 빌라, 주택 이런 게 많았고 상가, 이제 뭐 축사, 공장, 빌딩, 뭐 사실 모텔, 여기 모텔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명도할 만한 뭐 기회가 없죠.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이제 주거용 주택, 뭐 상가, 뭐 이런 거 한 호실짜리 상가 이런 거 명도는 뭐 내가 물건을 낙찰받고 많이 하셨지만 지금 제가 올려놓은 뭐 축사라든가 공장, 뭐 빌딩 이런 거는 전문 컨설팅 회사에 뭐 일을 했거나 저처럼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런 거를 뭐 내가 낙찰을 뭐 받기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고 뭐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명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명도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좀 더디 가든 뭐하든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그게 뭐 어차피 해결이 되니까 그게 가장 뭐 나이스한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에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좀 넘게 오면서 모텔만 5건을 최근도 이제 모텔 지금 모텔 지하에 이제 룸사롱은 아직 안 됐고 위에는 이제 다 명도가 끝났는데 이제 룸사롱하고 이제 협의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긴 한데 모텔 명도 그러면 와 룸사롱 하면 뭐 깍두기 깡패 아니고요. 옛날 얘기고 그냥 예전에 제가 명도할 때도 그렇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물론 뭐 제가 명도를 뭐 경매회사 운영할 때 뭐 혼자 가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좀 아니 뭐 누가 같이 가게 되면은 좀 두려움이 적은데 아무리 제가 뭐 겁이 없이 혼자 날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골의 공장에 외딴데 아니 도심이라면 상관없는데 뭐 혼자라도 무섭지가 않고 뭐 두려운 게 없지만 외딴데 떨어져 있는 공장은 아무도 없고 허허벌판인데다가 뭐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좀 덜 할 텐데 아무도 사람이 인적도 없고 그런 공장을 혼자서 찾아가려고 하면 사실 겁이 나죠. 겁이 나고 혹시 뭐 동물 뭐 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 충격기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혼자 명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닌 거죠. 제가 이제 최근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이거는 여러분 보셨나?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이거는 이 전기 충격기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만에 하나 이제 제가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슨 제가 뭐 문제가 생기면 혹시 위협을 당하면 그리고 또 앞에 전기 충격기가 이렇게 또 오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명도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전기 충격기나 이런 얘기 보시고 나서 이제 이걸 보시고 저한테 뭐 이런저런 것도 물어보시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뭐 홀로 가면은 저도 두려움을 느끼죠. 저러고 뭐 겁이 없겠어요. 저는 사람 아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까지 이거를 써먹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써먹어 본 적은 없고, 물론 뭐 위협을 좀 느끼고 몸싸움 했던 뭐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전기 충격기를 뭐 써먹을 정도까지 위급한 상황이 온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이 주거용 건물들, 아파트나 빌라나 뭐 상가나 이런 거 명도할 때 이렇게 위협을 느끼거나 하는 일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다 보면은 해법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동안에 뭐 올려놓은 것들 홍티겸의 명도 영상 보시면 명도하는 뭐 어떤 제가 경험에 의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하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그냥 부딪히면은 보이는 거고요. 무슨 뭐 명도비는 뭐 평당 얼마가 든다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고 무슨 명도비가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협의가 잘 되면은 100만 원에 나갈 수 있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200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분이 뭐 사람이 되게 좋고 그러면은 밀린 관리비 밀린 뭐 전기료 이런 공과금도 내고 나가는 분도 있고 명도비도 안 들고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뭘 평당 얼마 무슨 공사비입니까? 평당 얼마의 명도비가 들어가게?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과연 그렇게 명도비를 책정하는 사람이 명도를 몇 건이나 해봤을까? 몇 건 해보고서 과연 그런 정의를 내렸을까라는 거에 저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명도비가 정해진 것도 없고요. 결국에는 협상을 하고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점유자하고 얘기하고 거기 소유자 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결국에는 얘기하면서 금액이나 뭐 모든 것들이 협상이 되는 거지 뭐 정해진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명도는 원칙과 예의입니다. 원칙대로 나갈 건 나가되 건방지지 않게 예의를 갖춰서 사람을 대하면
저는 뭐 못 풀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하는 뭐 특별한 원칙, 뭐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단은 혹시 뭐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부터 집행 신청까지 원칙대로 절차대로 법 절차대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뭐 내가 낙찰자라 그래서 건방지게 내가 소유주니까 당장 나가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춰 대해야죠. 예. 가는 말이 고울 때 오는 말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안 고울 수도 있어요. 좋게 얘기했는데 쌍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더 얹어갖고 쌍욕을 하면 이제 거의 뭐 맞대응하다 보면은 제대로 해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뭐가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대하면은 저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명도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냥 절차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나가다 보면은 그 어떤 명도도 해결이 된다.